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OT에 이어서 이제 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1강 순서부터 진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중간에 혹시 이 수업을 처음 듣는 분, 혹시 초보, 그죠? 완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처음부터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용어, 생소한 용어부터 파악한다. 용어나 개념부터 파악한다. 이렇게 잡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큰 욕심내고 들어오면 또 처음에 용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렇구나 하는 개념 파악, 용어 파악 이런 데 주력하면서 들어오시면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업의 개설이죠. 경비업의 개설 1절입니다. 자, 우선 경비업이 뭐냐? 경비업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의가 나와 있죠. 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비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한번 보십시다. 경비라는 게 뭐냐? 그죠? 이 경비라고 하는 개념은 경자가 살필 경자죠. 그렇죠? 살필 경자. 그 다음에 이 비가 뭐냐면 준비할 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살펴서 우리가 준비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는 사전 예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전 예방. 그렇죠? 사전 예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반대말이. 그래서 상대적인 용어가 사후 진압이죠. 그죠? 사후 진압.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경비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 쪽이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합니까? 사후 진압은. 이게 체포라든가 이런 거. 체포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해요? 공경비 쪽에서 담당하죠. 공경비. 그렇죠? 경찰 쪽이죠. 공경비가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이 경찰 쪽에서 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후 진압 쪽을 공경비 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경비 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경비는 사전 예방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살필 경자에다가 준비할 비자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사전 예방하느냐? 뭘 예방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예방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위험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데인저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도난. 그렇죠. 도난이나 이런 게 화재 이런 게 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도난이나 화재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데 아파트 경비원만 경비원이 아니죠. 빌딩 경비원도 경비원이고 빌딩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 경비가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순찰을 돌다가 어린이 놀이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깨진 유리병이 막 발밑에서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험하니까 치우는 것도 사전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배우는 게 공경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사경비를 배우죠. 그죠? 이 사경비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비를 또 민간경비, 그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고 들어가야 돼요. 공경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경찰 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경비의 일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명심하시고 공경비를 배우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경비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또 세분할 수 있다. 그럼 청원경찰은 뭡니까? 청원경찰은 나중에 청원경찰법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청원경찰을 두는 건 아니고 국가 중요 시설 등 이런 데 청원주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서 경찰에 신청해 가지고 배치하는 경찰인데 요거는 아주 자세하게 청원경찰법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먼저 들어가는 게 민간경비. 그렇죠? 민간경비 쪽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비업법하고 청원경찰법하고 이렇게 큰 법의 두 개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비업법이 40문제 중에서 27개가 출제되고요. 청원경찰법이 13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배우는 거는 민간경비 쪽의 경비업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사경비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다만 먼저 민간경비를 우리가 먼저 배운다. 되죠? 민간경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비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뭐 세콤, S1 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뭐 용역 경비회사들이 많으니까 어떤 경비업을 도급받아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의미가 민간경비니까 그래서 점차 지금 진도를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세분화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웃라인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3번 경비업법에는 민간경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경비업법을 좁게 보면 민간경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넓게 보면 뭡니까? 넓게 보면 더 넓게 말할 공경비까지 뭐 다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다. 뭐 청원경찰이 공경비다 이 말이 아니고 청원경찰까지 다 넓게 포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경비업법이라고 하는 거는 협의의 우리가 경비업법 그러면 협의의 경비업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좁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을 협의로 분석하면 뭐예요? 민간경비만을 말합니다. 민간경비만을 말한다. 그래서 청원경찰까지 이렇게 넓게 보진 않고 협의의 경비업법에서는 민간경비만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비업의 종류에는 이게 A급입니다. 제가 OT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 잘 되는 거는 A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고 가끔 출제되는 거는 B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A급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학습하셔야 돼. 4번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그 다음에 이 신변보호 업무가 뭐예요? 이게 사설경호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그 다음에 특수경비. 그래서 총 우리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우십시오. 이거는 뭐 무조건 숙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시, 신, 맞죠? 호, 송, 특, 기 이렇게 외우십시오. 경비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시, 신, 호, 송, 특, 기. 시, 신, 호, 송, 특, 기. 시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설 경비. 신이 뭡니까? 신. 신변 맞죠? 보호 업무죠. 이게 사설 경우 아닙니까? 신변 보호 업무. 그렇죠? 그래서 신변 보호, 그다음에 시설 경비, 그다음에 호송 경비, 그다음에 특수 경비, 그다음에 기계 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 신, 호, 송, 특기. 시신, 호송, 특기 꼭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시설경비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시설경비 중에 대표적인 거. 그렇죠. 아파트, 그 다음에 빌딩, 그 다음에 관공서 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변보호 경우. 신변보호는 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BTS가 뭐 자기들 사적인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사설경비업체, 예를 들어서 경호업체, 그렇죠. 의뢰해가지고 사설경호를 받겠죠. 경찰이 일일이 걔들을 경호할 필요가 없죠. 공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의 신변 보호를 맡기겠죠. 사설 경호단체에다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신변보호 경비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연예인들 뭐 사설 경호원들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또 나중에 뭐 저 민간 경비론 들어가면은 또 뭐 사설 경비단체 그죠?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느냐? 그러면 뭐 수익자 부담 이론이다. 자기들이 이익을 내니까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설 경호단체 또 사설 경비단체가 이렇게 계속 증가 일로에 있다. 이런 거는 민간 경비론 쪽에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경비업법에서는 요게 가장 메인입니다. 메인. 가장 프레임으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A급이에요. 그래서 시설, 신변보호, 호송이야 뭐 모르는 사람 없죠. 현금 수송차 이런 것들이고 특수경비는 바로 대표적인 곳이 자 공항이죠. 인천공항 이런데 배치되어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있습니다. 또 특수경비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청원경찰법도 들어갈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수경비, 그 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뭐 ATM, 맞죠? 현금 인출기 등등 기계경비 쪽으로 해가지고 총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호송 특기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경비업의 종류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이게 A급입니다. 예, A급. 나머지 것들은 B급 정도. 개념에 대해서 가끔은 출제됩니다. 가끔은.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법인이라고 그랬죠.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은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렇죠? 법인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되죠. 법인 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면 그 법인 업체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개인은 경비회사를 차릴 수가 없습니다. 됐죠? 뭐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요 시신 호송 특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부수적으로 시험 문제 B급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청장의 허가. 맞죠? 그 다음에 경비업은 허가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또 갱신해야 되죠? 뭐 그런 거는 차차차차 앞으로 단원이 진행되면서 그때 내용이 나오는 대로 그때 또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급을 전달하겠습니다. A급은 요겁니다. 시신호송 특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의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의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공부는 항상 정리 잘해야 돼요. 자, 경비라고 할 때 우리가 경비업비라고 할 때 이 경비는 사경비를 말한다. 공경비를 말한다. 예, 사경비를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경비는 민간경비와 청원경찰로 나누지만 우리가 협의의 경비업법을 좁게 보면 민간경비만을 대상으로 한다. 됐죠? 다만 경비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시신, 호송, 특기. 됐죠? 경비업은 개인이 영위할 수가 없다. 법인만이 할 수 있다. 자, 그까지가 정리됐죠? 자, 그런데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소개할 거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앞으로 이 경비업법, 예? 경비업법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경비는 소개를 드렸죠, 제가. 근데 이제 업이죠. 업이 있고 법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명칭이 어떻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죠. 용역경비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용역경비업.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졌죠.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경비업법이라고 하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으로 바뀐 거는 전부 다 이 경비업법이 잘 보세요. 경비가 무슨 뜻이라 해서 사전 예방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전 예방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 경비원이라고 칩시다. 자, 경비원. 그러면 경비원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을 하는 거다. 이 업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비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용역 수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을 가지고 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윤이 추구돼야 되잖아요. 사업의 생명은 뭡니까? 이윤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자,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데로부터 자, 경비원이라는 용역 도급이라고 그러죠. 도급. 이따가 나옵니다. 도급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용어 파악이 주력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요. 이런 도급을 주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받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급인이 경비 업무를 도급받아서 경비원을 뽑아서 도급인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월급 주고 나머지 이윤은 자기가 먹고 이런 게 바로 사업 아닙니까? 이 경비 사업이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예를 들어서 경비업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개판 5분 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업을 하나의 법으로서 묶어놓겠다 이 말이야. 통제하겠단 말이야. 통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적인 회사에서 경비회사에 니들이 알아서 뭐 도급 받아가지고 경비원 배치해주고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면 개판 5분 전 된다고 법을 무지하게 어기게 되겠죠. 맞죠? 불법 투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법으로 묶어놓겠다 이 말이야. 통제하겠다. 하나의 규범이죠. 그래서 이 경비업법은 바로 특별법입니다. 뭐예요?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적인 도급 계약이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경비 업무에 관해서는 경비업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더 먼저 우선 적용된다? 그렇죠. 경비업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일반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민법은 일반법이죠. 여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경비업법은 특별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계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따가. 자꾸 계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역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지만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이 우선 적용된단 말이에요. 왜? 경비업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이따가 말씀을 제가 드릴 거야. 그때 잘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경비업법은 뭐다?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 바로 경비업법이고 국가가 이것을 통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업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법이 바로 경비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개념 파악을 확실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자, 이제 사경비와 공경비의 비교죠. 자, 요거는 B급인데 가끔은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 A급은 아니고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자, 우리가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이렇게 비교해서 봅시다. 보통 사경비를 좁게 보면은 민간경비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조금 넓게 보면 청원경찰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경비 쉽게 생각하면 공경비는 경찰 쪽이죠. 경찰 쪽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가 공권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공권력. 그 공권력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가 이제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사적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체는 뭡니까 그럼? 민간경비는 누가 운영합니까? 개인이 운영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법인이고. 맞죠? 그래서 사적제가 뭡니까? 이 사적제가. 사적제가 뭐냐면 이 공공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공경비죠. 쉽게 생각하시면 경찰은 월급 정부에서 주잖아요. 뭐 지금 자치경찰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국가경찰이니까 일단은 뭐 공경비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찰이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 사적인 의미에서는 사적제는 바로 그렇죠. 바로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은 경비회사를 말하는 거고 도급인은 바로 그 용역 업무를 주는 업체를 말하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그렇죠. 용역을 수행해주고 거기서 필요한 비용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적인 비용으로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도급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그 자꾸 이제 용어가 자꾸 등장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뭐 쌍무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도급 계약이다, 도급인이 뭐다, 수급인이 뭐다. 그거는 본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처음부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 했죠. 개념 파악에 주력하시라 그랬죠. 혹시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투입, 산출 뭐 이런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목적이 되겠죠. 민간경비의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재산보호, 손실 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자, 경찰의 존립 목적은 뭐가 있겠어요? 법집행이죠. 범인 체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주로 사경비는 자, 사경비 쪽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주로
주로 하는 게 그렇죠.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방이죠. 예방. 그렇죠? 그러니까요. 공경비는 뭐가 있어요? 공경비도 예방은 하지만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후 진압이 된다. 이 진압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진압 속에는 바로 체포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경비원이 그러면 순찰 돌다가 절도범을 봤는데 그러면 뭐 걔 도망갈 동안에 계속 신고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체포를 못 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경비원이 그 도둑을 체포한다면 경비원 자격으로 체포하는 게 아니고 현행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행범은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체포라는 말은 이 속에 체포라는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법권을 가진 긴급 체포라든가 체포 영장이 한 체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경찰만이 할 수 있지 어떻게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경비원이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맞죠? 절대 공경비가 그럼 사전 예방을 안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 임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하는 거. 이 사람들께 공경비 그러면 경찰이 사전 예방을 안 하느냐? 안 하는 건 아니죠. 경찰도 순찰을 돌죠. 그러나 우리 사경비는 주로 사전 예방을 하고 체포 같은 뭐 체포 영장이 한 체포 사후 진압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사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사전 예방. 그 사전 예방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뭘 예방하는 겁니까? 뭘 예방하는 겁니까? 도난 예방. 그렇죠? 화재 예방. 이런 게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거. 뭐 질서 유지, 위험 방지, 범죄 예방, 억제라는 측면 공통점. 요거는 하나의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공경비와 사경비가 하는 공통. 질서 유지, 위험 방지, 범죄 예방, 억제 이런 것은 다 공통의 의미가 있다. 경찰도 순찰을 도니까 사전 예방하는 거죠. 다만 요 속에다가 이제 살짝 뭐 답될 만한 걸 뭘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통에는 사후 진압도 들어간다. 땡 틀린 말이죠. 사후 진압은 안 들어가죠. 사후 진압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공통점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개념 파악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비업의 목적이죠. 목적이라고 하면 자, 총칙에서 2절 파트입니다. 자,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자, 법이 말이죠. 경비업법 이러면은 경비업법은 국회에서 제정을 한 거고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디테일한 부분. 그렇죠? 네,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비업법이 메인이고 요게 메인이죠. 메인. 요게 하나의 프레임 뼈대고 그 살을 붙이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그 기능을 보충하는 것들이죠. 보충하는 법령들이죠. 요거는 누가 만들어요? 요거는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것들은 전부 다 시행하는 부처.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하고요.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령이라고 하고 요 경비업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다 규율하지 못한 내용들은 다 이쪽으로 위임해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인 걸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시행과 관련되는 것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옛날에 그 B급, 여기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이게 뭐 A급은 아닌데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경비업의 육성이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맞죠? 예. 그래서 육성 발전. 맞죠? 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경비업법을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뭐냐? 경비업법이 제정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경비업의 육성 체계적인 관리. 육성과 발전이죠. 육발. 맞죠? 육발, 관리, 체계적인 관리. 그 다음에 건전한 운영이야. 건전한 운영.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경비업법의 재정 목적은 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경비업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경비업법의 재정 목적은, 이 만드는 목적은 경비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셔야 돼. 경비업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비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비업자지. 경비회사의 소위 말해서 대표이사죠. 그러면 경비업자가 이 경비업을 만드는 게 경비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다. 이러면 경비업자의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추구잖아요. 이윤추구.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네가 알아서 잘 합리적으로 해갖고 돈 벌어라 이 말입니까? 그럼 이게 맞다면? 경비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운영 때문에 경비업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알아서 돈 벌어서 알아서 운영 잘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건전한 운영이잖아요. 건전한 운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버는 거는 좋은데 건전하게 운영하라 이 말입니다. 건전하게 운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은 지키면서 돈 벌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운영이란 말이 들어가고 이 경비업 이렇게 함으로써 경비업의 육성이죠. 육성. 이렇게 우량 아주 건전한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알아서 운영해서 돈 벌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성, 관리, 그렇죠? 건전한 운영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은 경비업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비업자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죠. 돈 버는 건 좋은데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건 좋은데 법은 지켜가면서 운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비업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경비업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죠. 경비업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비업 하는 사람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경비업법이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경비업을 하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경비업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외워줘야 돼. 육발관 외워야 돼. 육발관 배워요. 육발관건, 육이 뭐예요? 육성, 발이 뭐예요? 발전, 관이 뭐예요? 관리, 건이 뭐예요? 건전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이 아니고 건전한 운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A급은 아니지만 B급으로 가끔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예.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설. 아까 이건 말씀을 드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시신, 호송, 특기. 그렇죠. 이게 A급이에요. 그 시신을 호송하는데 특기가 있다. 그래서 시설 경비, 그 다음에 신체, 맞죠? 요거. 신변보호. 그렇죠? 신변보호 경비, 사설 경비예요. 그 다음에 호송 경비, 그 다음에 특수 경비,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습니까? 예. 시, 신, 호송, 특,
기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시설 경비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시설 경비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빌딩, 관공서, 아파트 이런 데가 되겠죠.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이렇게 되겠죠. 뭐 저도 경비 회사에서 근무할 때 뭐 수도 없는 경비원을 관리를 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사전 예방 활동하는 게 도난 화재죠. 예, 도난 화재. 그다음에 호송 경비. 뭐 호송 경비는 현금 수송차, 그렇죠?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그런 걸 갖다가 수송하는. 맞죠? 예, 요런 호송 경비고. 그다음에 신변번호 사설 경호.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 4번이 기계 경비죠. 예, 기계 경비는 요게 이제 경찰 시험에는 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감지 송신된 정보. 그죠?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라고 돼 있죠. 외 장소에 설치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도끼로 그냥 ATM 기계를 박살내 가지고 돈을 꺼내 가려고 막 부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콤이나 S1에서 출동을 하겠죠. 어떻게 알고 출동을 하겠어요? 경보가 울렸으니까 출동할 거 아니었으면 어디서 울립니까? 그렇죠. 관제 시설로 통해 가지고 그 출동 요원이 들을 수 있는 그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상 시설 내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외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콤 S1이 출동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경찰 시험에도 또 잘 나와요.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혹시 경찰 공부하는 사람들은 혹시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비 대상 기계 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내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그럼 틀린 말이죠. 왜죠? 왜? 바깥에 ATM 기계를 부수면은 그 경보음이 바깥에서 울리잖아요. 세콤 S1 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울리잖아요. 관제 시설로 바깥에. 그래서 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를 말한다. 요런 그 말장난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에는 이거 몇 번 났던 거죠. 그러나 이제 경비 지도사라든가 청원경찰 시험에는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이 경비업법은 그 경비지도사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청원경찰 시험에도 또 있죠. 예, 그래서 뭐 청원경찰 시험에서도 요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특수경비원 업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공항. 대표적으로 공항. 역시 요것도 경찰 시험에 몇 번 났었죠. 항공기를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예, 포함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기도 다 포함한 특수경비 대상 시설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여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러면 특수경비원하고 청원경찰은 또 어떻게 다르냐? 청원경찰 파트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은 그 청원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요 시설의 청원주가 바로 자신의 자체 경비를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용역 도급을 안 주고 직접 청원경찰을 자기들의 비용으로 뽑아서 자기들의 시설을 알아서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요거는 뭐가 달라요? 경찰 쪽에 신청을 해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방청장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청원경찰 마음대로 배치 못합니다.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임용권자는 임용주가 됩니다. 그러나 특수경비 업무는 그렇지 않죠. 요거는 사경비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을 특수경비 업무를 도급을 줘가지고 경비회사에 도급을 줘가지고 공항에서 경비회사로 도급을 줘가지고 그 경비회사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뽑아서 투입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또 이런 의미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청원경찰 파트는요 따로 또 있기 때문에 따로 뒷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파트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총칙 이제 3절이죠. 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경비업법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 그래서 용역경비 요거는 뭐 읽어보셔도 돼요. 아까 나왔죠. 뭐 C급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인데 다만 요거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용역경비업은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옛날에는 용역경비업법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경비업법으로, 그렇죠. 경비업법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경비업을, 용역경비업을 개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수행 못하고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시험 문제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C급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 단원, 뭐 역시 마찬가지 장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4장이죠. 예, 4장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은 이렇게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4장이 출제가 제일 많이 됐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1강 첫 1강 순서는 요것으로 마치고 잠깐 쉬셨다가 2강, 예, 2강 때 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